박은정 의원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재판에서 검찰의 증거와 재판부의 증거 확인으로 확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PPT 좀 보여주세요. 지금 최은순, 김건희 모녀가 23억 원 이득을 봤다는 거, 이거는 뭐 재판에서 나온 내용인 거 알고 계시죠?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23억이라는 부분이 판결에는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보고서 나왔어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또 있죠. 최근 방송사 보도를 통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들과 지금 김건희 씨 수십 차례 연락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거. 자, 보세요. 1차 주포 첫 번째 보세요. 주포하고 계속해서 연락했다. 왜 연락 계속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 그 다음에 보시면 두 번째가 결혼 후에도 도이치 주식 매수 정황이 있다, 이런 게 있는데, 지금 2차 주포 지금 김기현 맞죠? 2012년 3월에 결혼했습니다. 7월 8월에 주가 방어 등을 권오수에게 요청했더니 김 여사 계좌에서 주식이 매수됐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고, 그것이 2021년 10월 30일 검찰 진술조서에 나왔다고 지금 최근에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이거 장관님 알고 계시죠? 이 조서에는 그대로 주세요, PPT. 이 조서에는 지금 2012년 7월 8월에도 거래가 있었고, 또 이때 당시에 40분 뒤에 이제 1,500주 사들인 후에 또 2012년 8월 8일에 또 김건희 하나투자증권 계좌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식 1만 주가 매수됐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결혼 이후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거래할 때 당시에는 2012년 윤석열 검사는 대검 중수부 1과장이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지금 올해 1월 5일 날 법무부의 반박 자료가 이런 게 나왔습니다. 대통령과 결혼하기도 전인 12, 13년 전 일에 대해서 이 사건 문제 삼고 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법무부 반박 자료 허위 공문서 작성인 거 알고 계시나요? 장관님, 이거 허위 아닙니까? 뭐가 허위라는지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결혼 이후에도 계속해서 거래가 나왔다는 게 검찰 진술조서에 있잖아요. 장관님, 저거 보고 안 받으셨습니까? 2021년 10월 달에 주포의 진술. 위원님께서는 제가 이 사건의 보고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을 아니, 몇 번을 말씀드려야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를 하지 않는데 법무부 장관은 보고 받으실 거 아니에요? 형사기획관 통해서요. 누구인데 받습니까? 밑에서 보고 받으실 거 아닙니까? 누구인데? 보고 하나도 안 받으셨어요? 누구인데 보고 그런데 받습니까? 저건 어떻게 하십니까? 결혼하기 이전의 일이라는 것을. 결혼한 이후에도 지금 의원님이 지금 거래를 했다는 만들어놓은 거 자료를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언론 보도에 났어요. 제가 결혼한 이후에도 주가 조작했고 주식 매매 거래했다는 것이 지금 검찰 수사에 있는데 장관님이 반박 자료를 저렇게 내셨어요. 저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입니다. 저거 반박 자료 누가 냈습니까? 그러면 저는 제가 올해 1월 달에 하신 거네요. 저는 2월 28일 날 취임했습니다. 1월 달에 그러면 법무부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한 거네요. 장관님, 이거 모르셨습니까? 저는 뭐 본 적 없습니다. 본 적 없습니까? 이 반박 자료 그럼 대변인이 했겠네요. 모르겠습니다. 전혀 모르세요. 그러면 장관님, 이것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장관님, 뒤편에 감찰관 있거든요. 진상조사할 수 있습니다. 진상조사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거 보여주세요. 김건희 씨는 이종호 지금 주가조작 공범하고 고소 이후에도 저렇게 계속해서 서로 통화했습니다. 저런 부분이 계속해서 언론에 나왔고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지금 결론적으로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의 공범인지 아닌지를 떠나서요,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식으로 이익을 받고 공범들과 수십 차례 연락을 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최은순, 김건희 계좌가 1, 2차 모두 사용됐다는 것이 재판과 검찰 증거로 인정이 됐습니까? 증거로 인정이 됐습니다. 장관님, 맞습니까? 맞습니까? 대답하십시오. 뭐가 인정됐다는지 저는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한글을 좀 잘 읽으십시오. 그러면 자, 이거 모르시겠다는 거네요. 그럼 장관님,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으로 이득을 받고 그 다음에 주가 조작 공범들하고 저렇게 수십 차례 계속해서 연락을 했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실이 된 것이죠. 다음 거 보여주세요.
틀어주세요.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하니까 실력이 있어서 그런데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그 도이치모터스만 한 것이 아니고 한 10여 가지의 주식을 전부 했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아무 적이 없습니다. 자, 13억 이상 이익을 보고 4달 정도 맡겼다고 했는데 2년 이상 맡긴 것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다고 저렇게 토론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요. 그런데 저거 전부 허위사실이죠? 허위사실 맞습니까? 장관님 대답하세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 지금 대통령 후보가 얘기한 거 지금 허위사실 아닙니까? 허위사실이잖아요. 위원님, 지금 제가 똑같은 말씀을 또 드려야 되는데 개별적인 사건의 증거 판단이나 내용에 대한 판단 의견을 구하시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국정감사 개별적인 및 사건이 조사에 관한 아니라 법률에 위반된다고 공직선거법 생각을 위반으로 합니다. 허위사실 공표로 지금 검찰에서 이 사건을 처리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저게 거예요.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에서 처리를 했다고요? 처리했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자, 공직선거법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저거 각하했습니다. 검찰에서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와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저렇게 허위사실했는데 1분 더 주십시오. 각하했습니다. 검찰에서. 장관님 알고 계시나요? 저건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하했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자, 김만배 아냐 모르냐 가지고 친분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이거 모른다고 했더니 잘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저렇게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각하. 스스로의 평가 내지는 의견 표현에 불과하여 이를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 이렇게 각하했습니다. 검찰에서. 자, 김만배하고 친분이 있는지는 김만배의 녹취록이 나와요. 성렬이 형. 윤석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 모릅니까? 이거 왜 각하합니까?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김문기 잘 알지 못한다. 이거는 기소하고 징역 2년을 구형했어요. 윤석열, 김만배 친분관계 전부 불기소했습니다. 이거 검찰이 이렇게 해도 됩니까? 같은 사안에 대해서 같은 서울중앙지검이에요. 왜 어떤 것은 불기소하고 어떤 것은 기소합니까? 이상입니다. 정부와 법리에 따라서 처리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얘기 그만하세요. 자, 장관님, 지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정감사 계획서를 세워서 법사위에서 의결을 해서 국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감기관의 장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배다,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매우 곤란합니다. 제가 지금 사실은 화가 나는데 화를 참으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저에게 말씀드릴 기회를 좀 주십시오. 예, 알았어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국회의원은 이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관련 있는 거 어떤 거라도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질문의 자유, 권한이 있는 국회의원에게 그것은 국정감사법 위반입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어요. 어떤 조항 위반입니까? 8조 위반입니다. 8조 위반입니까? 예. 제가 제한 조금 아까 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아까 읽어드린 걸 인정을 못 하겠습니까? 예. 거기에 다른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아니, 그 읽어주신 부분은 한 부분이고 또 다른 부분도 있다는 거죠. 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같은 해볼 테면 해보세요. 국회법 해설서인데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방해하거나 소추에 간섭하는 국정감사 및 조사는 수사 공소 업무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읽어주신 부분은 그 뒤에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있다는데 그 내용을 보면 독자적인 진실 규명, 정치적 책임 추궁, 의정 자료 수집 이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이라기보다는 각 개별 사건의 증거 판단이나 뭐 사실 인정에 대한 부분을 아니면 소추 여부를 행사할 거냐 안 할 거냐는 부분을 장관님께 묻는다면 현재 진행 중인 수사의 기소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 소추 행위에 대한 소송 수행에 대한 행위를 묻는 거고 판사의 재판 진행권의 당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거라서 그 부분은 우리가 말하는 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예외적으로 재판 중인 사건이라도 허용할 수 있다라는 이 조문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자, 게 장관으로서의 생각입니다. 장관님.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검사로서 공판장에 들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그렇습니다. 판사가 쭉 판결문을 읽습니다. 앞의 내용이 중요합니까? 그 다음에 다만 이러이러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자, 형량을 선고할 때 형량 선고할 때는 앞의 부분을 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징역 2년을 선고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법조인이시면서 왜 이런 부분. 자, 질문하세요. 바로 구명. 의정자료 정치적 책임 수립. 추궁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든지 이거 다 할 수 있다고 여기 써 있잖아요. 개별 사건의 증거 판단의 당부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 제가 그럼 이렇게 얘기할게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배라고 말하는 것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배예요. 아셨어요? 하지 마세요. 잠깐 관련해서 의사 진행 좀.